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신시 햇세대관을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여기 신시 햇세대관 부원장 이상입니다. 네. 아니,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우리 아이들 방학이라 집에 있을 텐데 어떻게 아침들 잘 드시고 오셨어요? 예, 또 날씨가 추워져서 아마 오셔서 이렇게 따뜻한 걸 드려야 되는데 이게 찬 물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마이크를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스피커 소리 크게 해주세요. 네, 됐나요? 내 소리 너무 큰데? 네, 너무 큰데? 예. 괜찮나요? 더 커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지금 학부모 설명회가 이제 오늘로 저희들이 3번째예요. 혹시 영상이라든지 또 신시에 대해서 좀 알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셨거나 또 설명회 혹시 한 번이라도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 다 처음이신가요? 아, 네. 또 아마 저희들 이제 햇세드간 이렇게 수업 시작한 지 이제 문을 열고 이번 주부터 특강도 시작하곤 했는데 채 이제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들 준비 기간이 원래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준비해서 오려고 했는데 이 건물이 생기면서 이렇게 좀 급하게 저희들이 준비해서 오는 중에 있다 보니까 조금 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머니들이 연락이 안 돼서 많이 불편한 점 좀 있으셨죠.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070 전화 가고 있는데 연락 드릴 때 070 전화 좀 받아주시고요. 저희들이 아직 착신이 조금 완벽하게 안 되는 바람에 아마 내선에서 전원 테스트 결과라든지 이런 거 전화 드릴 때는 아마 070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햇세드간 지금 아마 오늘 또 특강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안내해 드릴 텐데 이번 주까지는 등록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오시느라고 많이 바쁘셨을 텐데 저희가 커피 한 잔씩 쏘려고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신씨가 이렇게 문 앞에 하거나 이렇게 아파트 앞에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나서 어머니들이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는 날부터 고동마마임이라는 이렇게 맘카페에서 조회수만 2,000 조회수를 이렇게 돌파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상일동 지역에 또 이런 대형 학원이 온다고 하니까 어머니들이 또 기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동에 있는 목동 신시의 프리미엄을 또 이렇게 상일동에도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 또 그 수준의 또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아마 오늘 들어오시면서 한 20분 정도 영상을 틀어드렸는데 그거 잘 보셨던 분은 아마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검색하고 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신시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늘 드리는 질문이라서 아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만 먼저 드세요. 네. 자, 저희 목동 신시 학원 전체 재원생 수가 몇 명일까요? 빨리 손 드는 분. 손 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손 들고. 네. 뒤에 계신가요? 손 들고. 빨리 맞추시면 커피 한 잔 들어가면, 네. 13,000명. 조금 더 쏘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입니다. 빨리 오세요. 네. 네, 커피 한 잔, 네, 가시면서 따뜻하게. 네. 맞습니다. 저희들 현재, 보통 목동 신시라고 하면, 목동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학원이라고들 알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단위 지역 기준으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형 학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형 학원의 장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저희 학원 지금 누적 지금도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통목고 합격생들. 자, 그럼 오늘 요번 년도의 합격생 수는 어머니들 어차피 모르실 거니까 아마 계속 저희들이 한수막도 걸어놨고 했던 그 부분 누적 합격생 수는 몇 명일까요? 네. 아닌데요. 그는 누적 합격생 수 지금 20년 네.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빨리 찾아보세요. 블러셔도 찾아보시고, 빨리 네이버도 검색해보시고, 예, 물어봐도 됩니다. 빨리 찬스. 네네. 몇 명일까요? 지금 현수막에도 걸려 있었는데, 못 보고 오셨군요. 빨리 네이버 찾아보세요. 네, 몇 명일까요? 누적? 올해 빼고, 네. 몇 명일까요? 아,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자, 가시면서 커피 한 잔. 네, 저희들 2024년까지 누적 합격생 수는 2,800명이고요. 올해 합격생은, 지금 어저께 발표가 났어요. 저희들 378명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321명이었는데, 시흥시의 정말 기록은 시흥시만이 깰 수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정말 또 기록을 깼습니다. 그래서, 올해 합격생 수는 378명입니다. 네. 다음 또 문제 낼게요. 자, 저희 학원, 오시면서 시흥시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오셨죠? 그래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학부모 설명회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아마 또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우리 시흥시 학원에 중3까지의 영어 목표가 뭘까요? 아시는 분? 네이버, 빨리, 네이버 검색하셔도 돼요. 네, 손 빠르신 분들 빨리 검색하셔도 돼요. 시흥시 학원의 영어 목표, 중3까지. 아, 네. 0.1% 이내 극 3위. 아, 네, 그까지도 좋은데, 네, 네. 수능 만점 고등 내신 1등. 정답입니다.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빨리 브로셔도 빨리빨리 확인하시고, 모든 정보들이 네이버에도 깔려있고, 블로셔에도 깔려있고,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문제 낼게요. 자, 저희 학원, 아마 신시에 대해서 장점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 그러니까 저희 시흥시에 대해서는 어머니들이 장점을 알고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우리 시흥시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듣고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방문을 할까요? 자, 시흥시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듣고 오셨나요? 네, 정답을 그냥 한마디씩만 말하셔도 제가. 네. 강사분들이 네. 대체적으로 다 오래 네. 일을 하시는 아, 분이 네. 그만큼 아이들한테 신뢰가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장기 근무. 네, 맞습니다. 또 하나 더 말할 수 있을까요? 2개 이상 말하신 분한테. 네, 한 개는 안 되겠고. 네, 저기 잠깐만. 네, 2개 이상 말씀하시는 분. 네. 멘토와의 만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또 한 가지 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개인 사업자라서 네. 더 열의가 있으시다고. 네. 모든 장점이 되겠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또, 네. 우리 아이한테 맞춰서, 네. 네. 입시 네. 유리 아까 얘기했던 거 네. 봤던 네네. 어떡하지? 지금 쿠폰이 하나 있는데 두 분이 일단은 저희 학원의 장점 두 분을 말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일어나서 가위바위보 한번 해주세요. 자, 일어나서 손만 드세요. 자, 손만 들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학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목고 전문 학원이고요. 또 스님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학원이라서 안정적으로 우리 애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 아이들의 관리가 철저하다는 거. 그리고 공부를 많이 시킨다는 학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머니들이 믿고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보내보시면 우리 스님들이 어머니들과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하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실력을 끌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아마 감동 사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학부모 우리 대기실에도 어머니들 모니터링한 사례들 중에 우리 아이들의 감동 사연들이 쫙 지금 그게 한 달 나온 7월달, 5월달 사례만 적혀 있는데 매달 저희들은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분간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수업 이후 한 2, 3주 이후부터는 진행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런 사연들을 보시면서 우리 또 스님들이 정말 스님들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우리 햇세대간의 지금 책임자로 오신 우리 손홍미 원장님을 소개할 텐데요. 지금 현재 본관에서 대표 원장님으로 계시는 신은식 원장님 사모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햇세대간을 또 특별한 경영 철학을 갖고 여기서 지금 개원을 했습니다. 잠깐 인사드리러 나오겠습니다. 네. 네,
네, 어머님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다 처음 뵈시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오셨는데 또 저희가 이 학부모 설명회가 다 유익해야 될 텐데 그냥 와서 들을 것도 없고 뭐 얻은 것도 없다 이러고 돌아가실까봐 걱정도 되는데요. 저희 학원은 2000년에 1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목동에서 시작했어요. 목동에서 시작해서요. 23년 재작년에는요 12,242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를 포함해서 한 번도 정체기가 없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24년 12월에는요 단일 지역 기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도 없고요. 목동에서 10명으로 시작해서 목동에서만 컸거든요. 커서 15,600명이 24년 12월에 되었습니다. 이게 보통 한 지역에 그 지역의 가장 큰 학원, 보통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가장 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강남이나 대치동, 서초동 같은 데도 가장 큰 학원이 보통 많으면 1,000명, 아니면은 최선어학원 같은 경우도 강남 쪽에 많으면 2,000명이 전부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가 아니고요. 그냥 목동에서만 15,600명이라는 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대한민국에 많은 학원들이 있는데 유명한 학원들이 있죠. 어학원들도 있고 그 학원들이 감히 우리하고 견줄 수 없을 만한 정말 놀라운 어떤 숫자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원이 학원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에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원인데요. 어머니들께서는 저희 학원을 아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굉장한 학원입니다. 사실 굉장한 학원이고요. 그 다음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학원이 이렇게 커진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요, 저희들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을 저희 학원에 보내주시잖아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학원 원장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 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우리는 어머님들이 보내준 이 신뢰에 대해서, 믿고 맡겨주시는 신뢰에 대해서 우리는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뢰와 약속의 이름, CNC가 이렇게까지 놀라운 학원계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써가게끔 했다고 확신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자, 우리 햇세두관에는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요. 우리 CNC 전체의 철학이긴 한데요. 특별하게 사실 어머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목동 지역에서 15,600명이라는 놀라운 숫자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타 지역에서 저희가 이것을 경영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목동 안에서만 하는 것도 너무 정신이 없고 너무 힘이 들어요. 사실은 너무 대표 원장님이 엄청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직영도 없고 프랜차이즈도 할 생각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목동 안에서만 잘 하자. 이것만 유지하고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고덕지구에 계시는 이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엄청 복이 많으세요. 제 말씀을 믿으실 수도 있고 안 믿으실 수 있겠지만은 진짜예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엄청 복 받으신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무슨 사실은 이 학원에 대한 어떤 무슨 명예가 더 필요하겠어요. 15,600명이라는 한 지역에서 그건 어떤 학원가도 견줄 수가 없거든요. 신화적인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돈으로 치자면은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어갖고 사실 여기까지 또 오겠어요. 그럴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자라는 마음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쪽 지역에 저희가 사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 때문에 이쪽 지역을 제가 5번을 방문을 했어요. 선생님과 너무 친하기 때문에 5번 정도를 여기를 선생님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지역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는지를 들었는데, 정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초등학생들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고1초등학교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우리 CNC 학원에 정말 좋은 학원인데 정말 좋은 학원이거든요. 다녀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좋은 학원인데 정말 좋은 학원이라는 거는 어머님들이 우리에게 돈 주시잖아요. 학원비를 주시는데 그 학원비에 아깝지 않게, 아까운 게 뭐예요? 이 돈을 주고 이만큼을 내가 혜택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머님, 학생들을 정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거든요. 네, 정말 좋은 학원인데 이 학원을 사실은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잖아요. 꿈나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우리 CNC 같이 이렇게 좋은 학원을 경험해 볼 수 없다는 게 조금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도저도 안 봤어요. 그냥 사실 여기서 수익이 얼마가 날지 또 이쪽이 있는지 그거 하나도 저것도 따지지 않고요. 그냥 무조건 와서 이 혜택을, CNC 혜택을 이쪽에 있는 너무 많은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도 이 정말 좋은 학원, 우리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정말 특별한 선생님이시거든요. 이 특별한 선생님들 밑에서 정말 이 특별한 혜택들을 좀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그것을 여기 학원에 다니시면서 그것을 누리시고 또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구장창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정말 저희는 약속드립니다. 어머님들께 약속드리는 거는요,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어머니께서 배신감이 들지 않도록 또 어머님들께서 속상하지 않도록 저희가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선생님들께서 잘 지도하고 관리하고 또 저희들은 또 뒤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잘 서포트하면서 정말 만족한 너무 고맙다. 저희 학원이 그런 말씀을 엄청 많이 듣거든요. 어머니들 모니터링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은 차량 컴플레인은 있어요. 차량 그레인은 있지만 하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가 나는 이런 학원은 처음이에요. 정말 이런 선생님들 처음이에요. 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모두가 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한 선생님만 정말 뽑고 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믿고 아이들을 맡겨주시면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다음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또 이 지역에 살고 계시면 아마 우리 한영외고도 있고 배재고도 있고 여러 가지 특목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우선 입시 관련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목동 신시의 가장 자랑인 입시전략연구소의 소장님 윤대훈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조금 낮출까요? 자, 뒤에도 저 보이시죠? 네, 일부러 일로 옮겼어요. 네, 반갑습니다. 예, CNC의 미래입시연구소는 자랑인데, 제가 자랑일지 모르겠고요. 입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할게요. 교육은 100년지대계라고 하는데, 100년까지 살까요? 일단은 우리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의 교육을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다. 그래서 플랜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고요. 네, 흉측하죠? 소리 잘 안 들리시죠? 괜찮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자, 저는 입시가에서는 좀 보기 드물게 대입하고 고입을 다 해봤어요. 해본 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입시 실적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만드시는 거고, 저는 주로 이제 컨설팅 많이 하고 저도 입시 수업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쪽 지역도 특목고 쪽에서 좀 나름대로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가는 건 대학 잘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가이드를 좀 해드릴게요. 깁니다. 오늘 요동치고 현명하고 전국의 의치학 요거 제일 관심 많으시지 않아요? 예, 저는 여기 제일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에서 아이들 어떻게 뽑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에서 아이들 어떻게 뽑게 해라 라고 고등학교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 과정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희 학원에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수업 중인 독서 토론 수업하고 자소 수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질문을 한 3개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잘 맞히시면 제 수업 자료 있어요. 책하고 원고지 노트 지금 현재 수업하고 있는데 그걸 직접 드릴게요. 물론 수업은 하지 못하지만 교재는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요동치는 대입부터 갈게요. 현재 중3 학생, 이제 고1 올라간 학부모님들 계실까요, 혹시? 이제 안 계시죠? 현재 예비 고1이죠. 예비 고1부터 입시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제분들이 어떻게 바뀌냐. 자, 현재 안정적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학부모님들이죠. 까지는 기본적인 이 2028 대입 경쟁률 이 패턴 안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5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또 바뀌어요. 늘 우리나라는 바꾸는 게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는데 큰 틀에서 바뀌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요번이 엄청나게 많은 큰 틀의 변화거든요. 중3 기준으로 42만 명의 학생인데 전체 대학은 24만 명을 뽑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대학은 갑니다. 어딜 가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흔히 최상위 7개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들의 정원은 23,000명 확 줄여놨어요. 왜 줄였을까요? 학생이 줄니까 쉽게 얘기하면 얼마 전에 왜 삼성전자가 주식 사가지고 태워버린다 그랬잖아요. 자기 주식의 보존 가치 위해서 똑같은 겁니다. 대학들은 정원을 줄임으로써 학교의 퀄리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 경쟁률은 20대 1 넘겠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적은데 좋은 대학 가기 힘들고 우리 애는 왜 이런 대학을 갈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입시 변화에서 가장 큰 게 고등학교 현재 등급이 9등급제였는데 5등급으로 파격적으로 바뀌어요. 5등급으로 바뀐다는 건 가뜩이나 대학에서 아이들을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하기 애매한 시점에서 이제는 대놓고 그냥 누구나 다 잘하는 애처럼 둔값을 펼치는 거죠. 기존의 4%에서 10%로 바뀐다는 건 4%라는 건 나름 좀 진짜 공부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갑자기 10%로 바뀌면서 2등급까지가 다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말하면 이제 쉽게 좋게 얘기하면 의대를 10% 정도까지 도전해 볼 수 있구나.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애가 애써서 전교권인데 그냥 속된 말로 걔나서 아무나 1등급이 되는 그런 패턴이 되면 부모님들이 대학 교수면 요거 가지고 애들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거 가지고 애를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이 뒤쪽에 또 나오지만 수능은 더 쉬워졌어요. 그럼 도대체 애들을 뭘 보고 뽑으라는 소릴까요? 그죠? 그 해답이 몇 가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해답은 학교 보고 뽑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아이가 어느 학교 소속인지를 보고 그 아이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지금 뭘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를 거쳐서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를 플랜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자, 그러면 이 등급이 이렇게 되면 모든 고등학교를 똑같은 등급 안에서 똑같은 1등급이랑 똑같이 퀄리티를 잡진 않아요. 사례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올해 제가 합격시킨 학생이 용인외대부고에 하나 있는데 걔가 이제 대학을 갔어요. 4.8등급이고 수학은 언제나 5등급 때 나오는 찌질입니다. 되게 후지죠. 근데 걔가 미적분을 한 14바퀴 돌린 애예요.
근데 걔가 어디 갔을까요? 5등급 되면. 군대 가야죠, 뭐. 그죠? 일반고 기준으로, 여기 보인고도 5등급이면 빨리 군대 가야 돼요. 차라리 빨리 가고 장가 가고 기술 배우는 게 나아요. 그죠? 근데 걔가 어디 갔냐면, 예, 포스텍 갔습니다. 최초합으로. 지금도 대학들은 고등학교 등급 그렇게 많이 안 봐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대학 가고 나서 CNC에 더 고맙다고 하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왜? 우리 애를 똥먹고 전사고로 보내줬기 때문에. 합격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 학교가 얼마나 밸류 있는지. 그래서 대학을 가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친구가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여기 왔다 갔다 와리가리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요등급대에 돼 있죠. 그러면 전국자사고는 요 안에서는 포스텍까지 가겠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60%에서 70% 정도까지는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이 시댁 가서 목을 이렇게 꿋꿋하게 할 수 있는 대학 있죠? 그런 정도까지는 간다. 설마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가 포스텍 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아, 포스텍은 포항에 있으니까 지방학교예요? 예. 졸업하면 다이렉트로 포스코 가요. 그죠? 실패하면. 어쨌든, 지금 현재 등급에서 얘네는 뭘까요? 아, 멋지다. 그죠? 너는 누구인가? 너는 사람인가? 요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자제분들이 전국자사고라면, 물론 1등급 맞으면 좋죠. 그러나 3등급까지는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대는 도대체 이제 입시 요강을 어떻게 바꿨냐. 교육과정 개편을 앞서가는 학교 서울대죠. 정시가 뭔지는 아시죠? 부모님들 중에 거의 대부분 지금 뭐 수능 1세대 뭐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연세들 뵈면은. 그죠? 제 첫째자가 지금 43이에요. 근데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지금 보면 요 정시는 수능 100%잖아요, 원래. 그게 법적으로 맞죠. 근데 이제 수능으로만 애들을 뽑지 않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교과평가 40%인데 부모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이 교과가, 저 교과평가가 내신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서울대에서 얘기하는 교과라는 건 여기 있는 거 있죠. 뭐예요? 세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우리는 생기부가 없어서 잘 몰라요 라고 하지 마세요. 생기부는 초등학교도 써줍니다. 중학교도 쓰고 고등학교도 다 써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생기부 쓰는 거 의무고 중학교랑 초등학교는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의 남학생 생기부는 거의 여백이에요. 왜? 애들 맨날 여자애 괴롭히고 안에서 돌 던지고 에이 이러고 다니는데 담임선생님이 뭐 이쁘다고 걔한테 생기부에 기록을 써주겠어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가 6과목, 7과목 올해인데 세특은 2과목 기록돼 있어. 왜요? 개겼잖아요. 선생님하고 대항하고 눈빛 한 5초 이상 째려보고 어쩌라고 이러고 학원에서 눈 깔고 학교 가서 눈 뜨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자, 세특은 누가 써주냐? 선생님들 씁니다. 각 과목 선생들이. 그래서 대학은 이 세특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서울대는 세특만 중요시 여깁니다. 교과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이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럼 서울대는 몇 등급대가 붙어요? 특목고 대략 기존 기준은 3등급, 4등급대. 3, 4등급대가 서울대는 어떻게 가요? 그죠? 예, 전사고나 특목고 3, 4등급대가 갑니다. 일반고는 1.5에서 1.8. 1.8이면 기적이고요. 1.5 안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 가치가 2배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열심히 갈고 따져서 일단 원하는, 희망하는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 게 어머님들 되게 편한 길이고요. 전사고나 특목고들 중에 어떤 학교를 골라야 될까요? 어머님이 되게 편한 학교. 이 화상진산 밑상을 안 볼 수 있는 학교. 학교가 알아서 위탁 관리 보모 시스템이 되는 학교. 기숙사 학교입니다. 그죠? 민사고나 상사고 멀리 지방으로 보내셔도 돼요. 예. 한 달에 한 번 봅니다. 그분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어머님이 원치 않으면 학기별로 한 번 보게끔 돼 있어요. 기록을.
그럼 그 아이는, 예, 학교 소독할 때만 잠깐 어디 가 있다가 대관령 가서 소고기 먹고 다시, 예, 그게 더 편하다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집에 언제 갔다 오냐고 싫대요. 군대잖아요, 거의. 자. 서울대 대입 운영체제의 정시 모집에서 교과 역량을 평가한다. 여기서 말하는 교과 역량이 다시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과세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세특은 뭐다? 정성평가입니다. 정성평가라는 건 뭐냐면 수치화시키지 않고 기록으로 아이들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량평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서울대가 수능 공통을 1단계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수능은 하나의 1단계 통과의 요식행위고 최종적인 합격은 수능을 포함한 요 전체적인 걸 보시는데 놀라운 게 5가지 중에 4가지가 뭐예요? 생기부입니다. 이래도 학교가 안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는요, 뭐 대치동 가고 방이동 학원고 가고 거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에요. 이제는 로컬에서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학원을 가셔야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딱 하나 물어보시면 돼요. 수행평가 관리해 주냐고. 그게 그 학원의 메리트가 됩니다. 우리 CNCS 애들 수행평가 관리를 해줄까요? 제가 합니다. 선생님들이 못하시면 제가 하는데 제 손까지 올 필요도 없어요. 선생님들이 충분히 역량이 되십니다. 자, 보시면 교과 역량 평가에서 학생부 쭉 나오잖아요. 중심 평가 공동체 역량 증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세특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수행평가의 내실화.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 요구하는 사항인데, 고등학교가 2,500개 훨씬 넘는데, 이 고등학교들이 어떤 역량을 발휘할지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신뢰 가는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낫다. 이게 생기부를 수행평가를 해주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학교는 영어 수행평가를 단어왕 선발대회처럼 단어 3,000개 외우면 A 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학교는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불러서 학교에서 토론을 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사 와가지고 러시아 침공에 대한 문제점 얘기하고요. 재정경제부 뭐 차관보라 실장이 와가지고 비트코인이 청소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나. 환경에 대한 유리한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 생기부에 쫙 써있고요. 과세특에. 어머님들이 교수님 누굴 뽑겠어요? 단호한 선발대회? 걔를 뽑으실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학교를 선택할 때 동아리수 몇 개 이게 아니라 그 학교가 어떤 수업과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개발의 강조점은 학생의 역량을 보는데 여기서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또한 남학생이 불리해요. 수학은 엄청 잘하는데 이걸 다른 과목으로 학습 역량이 펴지지가 않잖아요. 여학생은 반대죠. 수학 빼고 다 잘해요. 왜 수학 빼고 다 잘할까요? 잘 외우니까. 남자애는 왜 수학 말고 못할까요? 안 외우니까. 암기에 접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외우는 애들은 학습적으로 유리합니다. 실제로. 근데 여학생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외운 게 그냥 계속해서 외워요. 그걸 뿌리고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고를 갈 때와 전사고나 외고를 갈 때 아이의 역량이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그걸 응용하고 적용하게 만드는 게 학교의 역량이니까. 자, 역량평가 면접을 도입한다. 창의적 문제, 융합적 과제, 분석 주제, 토론 면접.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책장사예요, 그죠? The 12 Volumes. 이게 실제 우리 수업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제목이 다교과 다전공 창의융합 기반교재라고 돼 있어요. 뭔 얘기냐면 이거 읽으면 서울대 간다 이렇게 뻥치고 싶은 책이겠죠, 제가.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독서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생이니까 엄마 말 들을 때예요. 그죠? 책 읽어라 그러면 읽어요. 울면서. 네. 신나서 읽는 애랑 징징대면서 읽는 애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책 읽는 걸
공부 시간에 포함시켜달라는 이상한 딜 치는 아이와 책을 재밌어서 읽는 애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릴게요. 다 해도 책 읽는데 시간 많이 소비되는 애를 막지 마세요. 그 아이가 그거로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학생들 장점이 뭔지 아세요? 지구력이 뛰어나요. 새벽 3시에 방문 열면 게임하고 처앉아 있어요. 멋지죠? 게임할 땐 앉아! 얘가 미래에 그걸 공부로 연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패턴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항상 그 꿈을 꾸시죠? 우리는 저렇게 앉아서, 이거를 이제 수학 문제 풀면 잘할 거야. 예. 23세기 후반쯤이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교육시키실 건데요? 맨날 욕하고 때리고 반복되잖아요. 혼내고 화내고 미안해. 혼내고 화내 미안해. 코미디도 아니고. 그걸 옆에서 남편이 지켜보니까 남편이 아우 싫어져. 그럼 또 남편 쳐다보고 너가 이랬잖아 이러고. 가정에 불화가 되고 불화의 씨앗이 돼요. 그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잡으시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학부모님 집안의 유형 세 가지. 첫 번째, 거실에 TV 없는 집. 거기 뭐 갖다 놓은지 아시죠? 책장. 웃기지도 않아. 우리 집에는 마루에만 TV 세대예요. 내가 TV를 좋아하니까. 전 직업이 책 읽고 애들 분석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 짓 해야 돼요? 자유롭게. 쉽게 얘기하면 인위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아이들 책 읽기에 접근하면 아이들은 그 책이 인위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이에요. 생활 속에서. 근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나도 안 읽는 책을 애한테 익히는 거. 그래서 익히는 습관은 뭐냐? 일단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는 게 낫다. 그래서 게임하는 걸 그렇게 마이너스로만 보일 일은 맞아요. 마이너스 봐야 돼요. 그게 도대체 무슨 플러스가 있는지. 자, 저희 아들 올해 이제 수능 끝났는데요. 예,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플레이스테이션 스테이션 5를 샀습니다. 예, 이제 20살 되는 놈이 19살. 환장하겠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게임하고 앉았어요. 마루에서. TV가 60인치 대형이니까 이게 게임감이 있다고. 패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나에겐 그분이 사명인지라. 자, 창의적 문제 해결 어떻게 해결하냐? 여기서 부모님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윤리적 딜레마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이해가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20층짜리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이제 호텔에 20층 꼭대기에 수영장이 있어요. 자, 18층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불을 빨리 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20층에 있는 그 수영장 있죠. 거기를 빵꾸를 뚫어서 물을 흘러내리면 빨리 진압이 돼요. 부작용은 뭘까요? 건물도 상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피 못하는 사람 죽을 수도 있죠. 근데 가만 놔주면 불이 더 커져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이런 게 윤리적 딜레마예요. 의학계에서 의대에서 나오는 윤리적 딜레마는 이런 겁니다. 네가 수술하고 있는데 응급실에서 그죠? 근데 네 아는 분 할아버지가 지금 응급 환자로 왔다. 너 어떻게 할 거냐?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뭐 얘가 죽게 우리 할아버지 가야지? 이게 맞아요. 그러나 정답은 자기 소신껏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하는 거. 지금 얘기한 이 윤리적 딜레마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책에서 다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군주론 같은 데 나옵니다. 근데 이 군주론 같은 하위 호환 버전, 허접한 책들에도 나오지만 극상위 최고의 책에도 나와요. 어디 나와요? 잠언에 나옵니다. 성경을 익히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종교 PPL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대 봅니다. 아까는 서울대 거고요. 고대는 보시면 수능 최저 미적용이죠. 자, 전국의 고등학교 2,300개 넘는다고 치고 외고, 자사고, 광역자사 포함해서 연구하고 다 해서 100개가 안 되겠죠? 걔네들이 서울대를 가는 인원이 86% 정도다. 그럼 1대 22여야 되는데 비율적으로. 반대도 이런 반대가 없죠. 그러면 상위 대학들이 왜 이런 식으로 좋은 학교들만 뽑을까요? 뻔하잖아요. 학업의 질이 틀리니까. 학업의 질이 틀리면 학생의 역량과 질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여기서 제가 참고할 만한 게 부모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박주영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걔가 클럽 모나코 거기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아스날로 가요. 돈 받고 2게임 뛰고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 한 60억 벌었죠. 나중에 인터뷰를 해요. 너 아스날 왜 가냐? 내 커리어에 언제 그런 데 가보겠냐. 예, 이거예요. 그죠? 결국은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면 좋은 고등학교를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는 이유는 이 아이가 좀 더 지식이 확장되고 지혜 넓어져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시작점이 어디다? 고등학교고. 그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어디서 해요? CNC요. 어디요? 헤세드요. 자, 현명한 고교 선택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컨셉을 잡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도표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현재 여기 있죠. 네, 도표. 여기가 94. 아, 제가 이 동네를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게 돼버렸어요. 여태까지 몰랐는데 오늘 여태 차를 안 가져왔거든요. 주차를 어디다 할지 몰라서.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인데 도대체 어디다 해? 라고 했는데 검색해보니까 제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우리 삼성 E&A가 여기 있어요! 내가 주차하면서 거기 주차 관리 아저씨한테 그랬어. 나 대주주인데요. 대주주도 얄짤 없대요. 시간당 4,000원. 그래서 제가, 그래. 이거를 해도 수익을 올려야 돼. 삼성 E&A 화이팅! 이랬어. 너무 친근한 거예요. 예. 난 그게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샀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뭐 정화조 청소도 하더라고요. 환경 관련 회사더라고요. 우리 삼성 화이팅! 근데 해보시면 갑자기 그랬어요. 외고가 이렇게 늘죠. 폭발적으로.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삼성도 이렇게 좀 주식이 늘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5만 원인데 얼마나 8만 원 다시 갈까? 전 설명할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말이 씨가 되지 않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폭락하는 게 영과고예요. 안 봐도 알겠죠? 그리고 전국자 사고는 지금 현 상황에선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들 요거 제가 설명회 때마다 꼭 집어넣는 건데 2조 7천억 원짜리입니다. 사진 다 찍으시고요. 제 얼굴은 찍지 마세요. 흉하잖아요. 그거 뭐 하려고. 자, 찍지 말라니까 배를 찍는 분들도 많이 각도가 그렇게 맞춰진다고. 자, 요거 되게 중요하죠. 자, 부모님들 이제 특목고 얘기할 때요. 제발 부탁인데 저한테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은 주변의 아파트 어머님들이 훈계하고 가르칠 생각을 하세요. 어디서 배웠는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CNC에서 배운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부모님들한테 혹세우민 이상한 소리에 그죠? 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팩트를 보시라고요. 소문이 뭐냐면 첫 번째 소문은 학교발로 나와요. 중3 담임이 너 이렇게 하면 생기부 엉망으로 써준다? 보세요. 중3 제외. 써주든지. 중3권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볼게요. 외고는 못 보는 게 천지백갈이다. 그 중에 뭘 못 보냐? 아까 과세특 중요하다 그랬죠? 과세특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학교 생활이 엉망진창이야. 근데 영어, 국어, 사회는 올해야 다행히 외고예요. 축하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전사고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과거와 함께 뭘 본다? 세특을 보는 학교다. 이해가시죠? 자, 그럼 보인고랑 배제고는 과세특을 볼 수 있다, 없다? 못 본다. 이해가세요? 이게 아이들의 역량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부 관리는 앞으로는 생기부 관리라고 하지 마시고 과세특 관리라고 하세요. 생기부 관리한다 그러면 꼭 여학생들 동아리 막 난리치거든요. 아니 무슨 문화센터에서 대학 뽑은 거 아니잖아요. 동아리 활동은 문화센터 활동하고 다를 거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무동아리, 동아리 안 들어도 돼요. 학교 수업에 내실기하고 수행평가를 잘 하셔야 돼요. 아까 서울대에서도 수행평가 내실화 방안이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돼 있는 거 있죠. 동그라미. 이거는 뭐 출셜 멋있죠? 자, 이게 외국식 발음이에요.
출결상에 우리 프랑스식 발음 슈셔. 발음은 뒤쪽에 있어요. 음라우트가 뒤쪽 슈셔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자, 여기가 출결이 다 반영되고 창의적 체험 활동 다 반영되는데 진로 임양 분야는 제외된다고 돼 있죠. 이게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독서 활동. 전체 기록에서 생기부 전체 기록에서 유일하게 학생이 한 활동을 평가 안 하는 유일한 영역이에요. 그냥 기록만 돼 있어. 이해가시죠? 과세특도 선생들이 평가하지만 독서는 뭘 읽었다만 나와요. 그러면 걔가 읽은 그걸 가지고 학교는 평가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얘가 1학년 때 이 책을 읽었고 2학년 때 이렇게 읽었고 3학년 때 이렇게 읽었다. 연계성, 개연성이 있다라는 걸 파악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의사를 꿈꾸는 애가 3년 동안 생명과학과 관련된 책이 0권이야. 도대체 뭐로 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경영, 컨설턴트 되든지 아니면 CEO가 되고 싶다는데 경영학 아니면 인간 심리에 대해서 0권이야. 그렇게 뭘 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독서가 상당히 중요하다. 좀 이따 또 얘기가 나옵니다. 행특 조감 의견은 3학년에 각 학년 담임이 써주는 거 아시죠? 3학년 제외입니다. 그럼 3학년 때는 개판 철학? 아니요. 그렇게 비굴하게 굴지 않아도 된다. 모든 활동은 2학년으로 끝난다. 2학년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중학교 기준이에요. 고등학교 틀립니다. 부모님도 벌써 수능 얘기할 건 아니니까 고입 포인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지금 이미 3학년 올라갈 학부모님들 우리 애는 이미 이 세상은 요번 시대는 끝났다. 아니요. 여기 외고가 남아있잖아요. 우리 아이 영업비인데요. 죄송합니다. 과역자사가 남아있잖아요. 네. 자, 찍으세요. 이거는 제가 한 땀 한 땀, 이게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얘기했는데, 원래 핸드라이팅으로 수기로 작성하려 했으나 그만큼 정성껏 각 학교별로 교과 과정이에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학교 교과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 놓고 어떤 교과가 중요한지를 말 안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The 12 volumes와 자제분들에게, 자, 원고지 노트. 앞으로 이거 한 것만 쓰면 얘 글씨가 확 바뀌어요. 이거 한번 잡숴봐. 자, 그래서 요걸 세트로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학에서 바라보는 포인트는 어딜까요? 자, 손 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너무 섹션이 너무 크고요. 광대하잖아요. 거기서 어떤 것들이 핵심일까요? 보시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제일 중요한 거냐고요. 아이 싫어. 좀만 더. 그거 말고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서 어떤 게 되게 중요하다. 좀.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예. AP 붙은 과목이 무조건 좋은 과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상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AP 과목, 어머님 다시 두 번째 도전하게 해드릴게요. AP 과목들이 되어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위대하고 우수한 학교들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AP 붙어 있는 과목 제일 많은 학교들이 어딜까요? 외대부고, 하나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민사고, 끝. 우리 민사고 얘기할까요? 합격한 애들 지금 600만 원 내고 저기 미국에 신입생 연수 간대요. 민사고는 돈 없으면 못 갑니다. 학비도 일반고의 2배예요. 그렇게 잔뜩 해놓고 어디 보내요? 서울대 보내요. 미국 연수는 왜 가는 거예요? 어쨌든 현재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AP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있습니다. 하나. 그게 뭘까요? 힌트는 아까 제 제자와 연계됩니다. 자, 빨간 어머님부터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어머니 잘 훑어보시면 돼요. 어머니 그 과메기 쪽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수업이 있어요. 과메기 지역에 되게 중요한 어떻게 하든 밀어주려고 합니다.
이거 한일전에 북한 주심이에요. 그죠? 업사이드! 이러고. 어쩌라고! 이러고. 자, 오니? 과메기 동네 중요한 과목. AP 아닌 것 중에. 자, 예, 한 네 번째 줄쯤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과메기? 거기 잘했네요. 과메기 멜론에 거기서 한 칸, 두 칸. 이쪽에. 별다방도 있네요. 그렇죠! 야, 어머니 너무 똑똑하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앞쪽만 드리는 거 뭐해서 요번에는 저쪽 뒤쪽 찬스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화이팅! 예, 저는 소수를 좋아해요. 제가 소수주의 출신이라. 미국에서도 제가 공부할 때 소수민족이었어요. 여기 한국인이 30%밖에 없었고, 왜 이렇게 중국 애들이 많은지. 분명히 미국인데 외국 애들이 서양, 미국 애들이 한 20%, 80%가 우리 아시아계. 정말 멋진 이태원인 줄 알았습니다. 자, 한국말이 더 늘었어요. 이 머신러닝 인공지능 컴퓨터 네트워크는 졸업하면 바로 삼성동에 있는 포스타 데이터로 갑니다. 여기 졸업하면 포스텍으로 가고 바로 포스타 데이터로 가는 야 깔끔한 시스템 좋죠? 취업까지 보장됩니다. 그래도 안 갈 테야 뭐 이런 학교. 여기 엄마가 되게 좋아하죠. 내려가기도 애매해서 애 찾으러 가지도 않아요. 울산에 친척집은 가도 우리 아이는 포항은 안 간다 뭐 이런 거. 귀향지로 최적 맞춤형입니다. 그리고 가시면 미국 대학같이 되게 좋아요. 캠퍼스 정리가 잘 돼 있고 학교에 버스가 막 돌아다니고 이럽니다. 행복해요. 아이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해요. 아빠도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내시면 됩니다. B 한 3개 있어도 가요. 명심하세요. 요번에 민사고 B 2개도 붙었어요. 그러니까 외대국어랑 하나고 빼놓고는 상상고는 B 우수수수수 한 6, 7개도 붙어요. 왜냐면 얘네는 과목 하나를 아예 없애게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B가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C가 있으세요? BC 카드인가 보죠. D예요? DDD. 야. 어쨌든 도전은 아름다운 거예요. 검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잘 보셨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학교들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는 AP 서울국제고 아니에요. 뭐 AP 이미 얘기했는데. 자,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슨트 같아요. 해설사 이런 거. 자, 아니면 뭐 관광 가이드 같네요. 자, 여기 찍으세요. 예. 사진 스팟. 세뇨리타 마가리타 이러고. 자, 갑니다. 준비되셨죠? 뒤쪽 콜. 예. 뒤쪽에 기회 드립니다. 여기서 포인트 잡습니다. 자, 외고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기숙사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손드시 예. 외국어. 정답! 축하드립니다. 나오십시오. 오늘 지적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축하드리고요. 예. 오늘 마치신 세 분은 관제학업소에 적어가지고 학생 이름하고 적어놓으시면 제가 다음번에 올 때 학생 상담 일정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저 싸요. 싼 사람이 한 시간에 30만 원짜리인데 30만 원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 한 번만 만나면 아이 미래가 결정나요. 왜냐면 애가 빨리 시급히 군대 가는 수 있어요. 네가 앉아있는 꼴을 보니 너는 학습으로는 힘들 것 같다. 빨리 군대 가서 기술 배워라고 이렇게. 군대는 좋은 데입니다.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근데 왜 나는 못 만들었을까요? 군대가. 자, 보시면 어학어, 외국어가 많은 학교가 역량이 뛰어난 학교입니다. 왜요? 다양한 외국어가 가진다는 건 다양한 문화를 경험시켜준다는 거고 외국어 기반에서 문학 작품들을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연락봉 따위로 많다. 그래서 꼴랑 요런 것들보다는 요렇게 낫다. 근데 이화외고도 되게 장점이 많아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 학교는 재단이 학교 고등학교 3개를 운영해요. 이화외고, 이화여고, 이대부고. 그래서 선생들이 상당히 많죠. 교육 인프라가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국어는 대부분 독서융합형 학교들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대원외고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학교가 외고라 그러면서 자꾸만 수능 쪽으로 몰아요. 재수생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만족감이 좀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긴 해요. 그래도 일타 아니냐. 근데 최근에는 급발진하는 게 명덕이나 대일이 많이 뜹니다. 왜냐하면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분들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자제분들을. 그래서 자주 안 보길 원하시잖아요. 자주 안 보게 하는 최고의 요소를 모두 갖췄어요. 이 학교는 한 달에 한 번 나오게 하니까 최적합입니다. 언덕 위에 있어서 웬만하면 못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학교들 좋다라고. 이 경기권 학교는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넘길게요. 자, 의치학 한수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초등학교 엄마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우리의 의사. 그러나 중학교 올라가는 거와 동시에 그 꿈은 파란만장하게 접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유 인서울 하면 좋겠다. 졸업하면 야 충청도도 서울이야. 그 아이가 재수하면 삼수 안 한다면 전국 어디든 가면 된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 심정을 잘 알아요. 딸과 아들이 있는데 딸은 우주 최강이에요. 눈에 넣으면 아프죠, 당연히. 걔를 어떻게 눈에 넣어요, 165를. 근데 너무 이뻐요. 하는 짓도 너무 이쁘고, 공부하다가 아빠가 뭐 배고프다가 뭐 해주고, 엄마는 빈둥거리고, 뭐 아빠가 막 해주면 아들 새끼도 누나 나도 그러면 쌍욕 박아주고 아들한테. 한 살 차이인데 절절 떨어요. 그래야 됩니다. 누나가 남동생을 휘어잡지 않으면 집안이 힘들어져요. 한 대도 때리지 않고 욕으로만 15분 동안 아이를. 난 그렇게 똑똑하고 착한 우리 딸이 그런 쌍욕을 할 줄은 몰라. 우리 딸 입에서 숫자랑 동물이 나오는데 너무 통쾌한 거예요. 와, 우리 아들 귀에 보니까 막 핏물이 나와. 질질. 좋아요. 자, 의대 많이 뽑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뽑을 예정이에요. 자, 뒤에 학교들도 많이 뽑아요. 점점 뽑죠.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2만 얼마 요 학교들이겠죠. 점점 학력이 좋은 웬만큼 되는 애들이 다 의학 계열로 갈 수 있는 컨셉이 많이 잡힌다. 이제 수능은 완전한 패자부활전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뭐로 가야 된다? 3년 동안 학교 활동으로 가셔야 된다. 전국에 이렇게 많습니다. 야, 진짜 전국 팔도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한 학교를 못 가네. 그죠? 못 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거는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학교만 집어서 얘기하는데, 자, 여기 그 건양대라고 있어요. 논산에 딸기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의대간에 예,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쪽에 그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요 경상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기 끝에 있어요. 그죠? 예. 여기도 의대가 있어요. 상당히 높고요. 하이라이트는 고신대라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데 그 기독교 단체거든요. 하나의 교파예요. 되게 독실한 교파인데 거기도 의예과가 있어요. 그 학교는 매년 신기록을 세웁니다. 학교 입학생 수능 점수 최고 기록 있죠. 갭차 가장 큰. 뭐 수능 한 90점과 만점자가 같이 들어가요. 의대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 의대가 주로 종합으로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뀌는 패턴에서도 크게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생기부로 뽑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주요 의대들이 수능으로 뽑던 걸 이제 생기부로 뽑아야 되니까 이게 얘네들의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국립의대들은 직윤으로 뽑으면 되는데 현재 초등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기회가 됩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 동네 가서 6년 사시면 돼요. 도전하세요. 대관령 괜찮고 전주 괜찮습니다. 비빔밥 6년 드시다 보면 물려요. 그러면 상상고 갈 수 있고, 그죠? 근데 실패하면요. 누굴 탓하겠어. 그래서 국립의대는 직윤으로 상당히 많이 뽑는데 이 직윤은 결국 뭐다? 생기부예요. 자, 사립의대 지역 직윤으로도 뽑고 수능으로 뽑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직윤이나 아니면 종합으로 흡수될 거고 교과 전형도 사라지겠죠. 종합으로 다 흡수될 거예요. 왜? 교과 전형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5등급제에서 무슨 교과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서울대, 로고 멋있지 않아요? 야, 나름대로 포션 있어요. 자, 이게 교사 대상 연수 자료입니다. 요게 최신판인 이유가 2019년이 끝나고 뭐가 생겼어요? 코로나.
예, 코로나 이후로 아직도 서울대는 교사 대상 연수를 하지 않습니다. 최신판입니다. 이게 가장 잘 만들어진 거예요. 보시면 서울대가 뭐 얘기합니까? 잘 보세요. 교내 탐구, 토론, 독서, 방과후 학교.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수행한 독서, 토론, 글쓰기. 자, 학생을 참여하는 수업. 학생 그 기록하고 대학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죠? 독서 활동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외국 사례까지 점검했죠. 계속 갈게요. 적극적인 글쓰기, 토론, 독서. 교실 수업 내 학업 과정에서 독서 토론, 독서 탐구. 자, 그 책에 다면 독서 토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독서 토론 수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서 토론 자체가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독서 활동을 통해서 첫 번째 책을 읽죠. 읽기. 두 번째 씁니다. 독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완벽하게 해결되니까 우리 아이가 뭐가 될까요? 건방져지겠죠.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또다시 서울대입니다. 야, 서울대 아니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이거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기원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부 지정해서 준 보고서를 그대로 제가 원본 가져다가 이렇게 학부모님들께 아름답게 보십니다. 이거 끝나고 제가 구속수사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도 안 당한 걸 보면 5년째 쓰고 있는데. 자, 보시면 교사 자문 결과 보고서입니다. 생기부를 기반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바로 질문한다는 겁니다. 사진 찍으세요. 과세특 가지고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우리 아이가 이런 과세특 내용이 기록되면 이런 질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학들이. 멋지죠? 이해하세요? 자,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제가 또 좀,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CNC 말고 도대체 어디서 이딴 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거, 면접은 아이의 생기부를 기반으로 나오는 게 기본입니다. 생기부 내용이 없으면 물어보지 않습니다. 야, 구독자이가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보겠어요? 야, 구독자이랑 캐스라고 어떤 차이가 나니? 이런 거 물어보겠냐고, 얘한테. 그죠? 그래서 질문의 질이 그 아이 합격, 불합격을 결정합니다. 요번에도 특목 입시를 통해서도 나왔어요. 어떤 애한테는 인석이나 계속 물어봐요. 왜요? 우린 널 안 뽑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어느 학원에서는, 어떤 학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제들을 물어봐요. 왜냐면 걔가 그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 과정이 이거거든요. 그 이 과정은 아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걔가 그걸 설명하면 붙이는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이런 식으로 수투도 마찬가지고요. 네. 띄우시고요. 과제 탐구도 이렇게 뭐 암호학 이런 것들 나옵니다. 영어는요, 너무 많아서 얘기할 게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뭘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영어는 과세특에 나온 모든 내용이 질문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선거권 부여에 대해서 뭐 설명했다 그러면 선거권에 대한 기본 요소부터 쭉 물어봐요. 이해가시죠? 네. 정리했다라고 하면 너 어떻게 그 정리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하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 뭐 실존주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네가 실존주의를 얘기했으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학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거를 서로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됐죠? 네. 여기 독서에서 물어보는 거 지금 보시면 PPT 관련해서 또 물어보고요. 됐죠? 예.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이미 저희 목동관에 특목상관에서 독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1월 4일부터 했고, 저희하고 헬스드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학생들이 모이게 돼서 저 학생들의 니즈가 있다면 제가 언제든 여기 달려와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원장님이나 부원장님과 말씀이 됐기 때문에 원장님, 부원장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이런 수업은 깝니다. 저희 학원이 특목 입시의 절대 강자예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무조건 특목고를 가는 쪽에 입시에서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가기까지 위한 모든 과정들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면접은
지혜로운 애들이 붙어요. 근데 지혜로운 애는 어떤 애들이냐면 지식이 많이 축적된 애들이 지혜로운 애들이에요. 이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리분석 독서는 이렇게 많은 책들. 야, 부모님들 처음 보는, 제목도 처음 보는 책 있죠? 야, 이걸 중딩들한테 읽힌다고, 예, 딩동대. 이걸 읽으면 어떤 효과가 될까요? 뇌가 터져요. 이걸 읽으면 어떤 효과가 될까? 아이가 지가 하고 있는 게임 짓이 얼마나 하찮은 비루한 짓거리인 줄 알고 그분이 게임을 손을 띱니다. 그리고 붓을 들죠. 선비님이 되십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한 책들입니다. 그리고 책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립니다. 선택 순간부터 지적 능력을 평가받습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아무 책이나 올리지 말라 그러세요. 맨날 지도 밖으로 뛰쳐나가고 니네 엄마를 부탁하고 마시멜로우나 굶고 앉았고 그럼 도대체 학교는 걔를 어떻게 뽑아야 돼? 너 머신레올로 잘 구니? 그래서 니네 엄마 구하니까 좋아? 이런 거 물어볼까요? 그래서 실제적인 근본이 되는 책들 고전이죠. 계속 파고 들어가면 그런 책들이 나옵니다. 그죠? 포괄적 인성교육 그 책들이 아까 얘기한 요 책들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전공적 합성에 대한 고민을 독서를 통해 해결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요거는 반수업은 제가 이반에는 시간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요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뭐 이 독서의 기술부터 해서 연금술사, 인간대 기계, 친절한 독재자, 그리고 총균세, 막스 베벌 프로테스탄티즈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야, 이런 걸 안다고? 네, 나만 알면 돼요. 가르치는 자가 알면 어려운 걸 쉽게 풀어서 이해시키는 게 강의의 능력이지 어려운 걸 그냥 어렵게 애들한테 들이다 미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 사피엔스를 이 사피엔스의 하라리는 총균세를 통해서 이 책을 쓸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헌된 책들입니다. 그리고 호모사피엔스, 엔트로피, 군주론, 목민심선. 우리가 국산인이니까 대한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기 위해서 크로징은 한국어로. 네. 왜냐하면 군주론과 상대되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군주론은 50.1% 살리려고 49.9%를 죽일 수 있다는 논리인데 목민심선은 경천해민 한 국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한반도 우리 한국이 대단한 겁니까? 얘네 외제하고나 이태리제하고는 이태리는 람보르기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민심서가 좋습니다. 이거는 의학학 관련인데 의학학 관련은 이렇게 유전자 얘기 같기도 요거는 이제 탈리도마이드라고 화학작용에 대한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의사 있죠. 요새 여학생들 수의사 많더라고요. 동물의 해방. 그래서 동물권, 인권처럼 동물권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아빠가 강아지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 마음껏 때리지 못합니다. 때리면 딸이 전화해요. 신고하고 그럼 아빠 철컹철컹 동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기원, 이기적 유전자 이거는 공통으로 껴있는 거고요. 그 슈레딩거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의학 인문을 치유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울대에서 출판한 책을 가지고 8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합니다. 자, 마무리 드릴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반복시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좋아하는 걸 반복시킨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게임이 좋아하니까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시그널, 아, 우리 애가 살아있구나. 얘가 뭔가 인터레스트가 있구나. 그죠? 흥미가 있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인터레스트가 한국말로 이자란 뜻이 있는 거 아시죠? 은행 이자. 돈만 넣었을 뿐인데, 뭐 돈을 낳네? 흥미롭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이게 아까 거보다 2조 7천억 배 중요합니다. 뭐 하래요? 기록을 하라는 소리예요. 기록을 일상화 시켜달라는 소리입니다. 기록하지 않은 모든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방법 마무리할게요. 핸드라이팅 필수적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야 애들 손도 교정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애들이 핸드라이팅 한 걸 다시 타이핑을 치면 그게 일이 돼서 너무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핸드라이팅 한 거 사진 찍으세요.
그래서 DB로 저장하시고 그게 필요한 순간이 자소서 쓸 때거나 생기부 등재할 때잖아요. 그때는 엄마가 그걸 타이핑 쳐주는 엄마 핸드라이팅 서비스.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어머님.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또 싸우죠. 야, 이게 진짜 이게 글이냐,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같은 놈아.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4번째 왕자, 7번째 아들 같은 놈이 쓴 글 있잖아요. 도대체 지렁이 글씨 같은 거. 그게 저 원고지 노트로 교정이 됩니다. 저 원고지 노트는 인터넷 들어가시면 원고지 노트 치시면 14,000원이거든요.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1,500원에 사지롱. 그래서 싸게 구입하고 싶으면 하원에 얘기하시면 제가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나머지, 요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시간 관계상 이건 정리하겠습니다.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뇌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다 정리한다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부모님들한테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를 딱 하면, 입시 수십 년 해보니까 결론 딱 하나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꾸준히 관리하셔야 되고, 긍정적이시거나 남학생, 게임에 중독돼 있다. 얘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생기 있는 거예요. 삶에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걸 책으로만 바꾸면 되죠. 그 역할을 누가 해준다? 학습으로 바꾸는 거 CNC가 합니다. 아셨죠? 콘서트가 아니라서 함께해요. 이런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시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 네. 유익하셨죠? 네. 신시에는 이런 입시 정보를 주기적으로 어머니들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이제 어머니들 좀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왜 신시를 선택하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시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고, 또 어머니도 궁금하시잖아요. 강사들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잠깐만, 제가 네. 네. 자, 보통 어머니들 학원 선택을 하실 때 가장 이렇게 기준을 어디다가 두세요? 선택하실 때 뭘 보고 선택을 하시나요? 네, 한 사람 먼저 아까 네, 이게 남았더라고요. 커피 쿠폰이 남았더라고요. 네, 먼저 대답해 주세요. 뭘 보고 선택을 하시나요? 선생님이랑 네, 맞아요. 네, 정답입니다. 네, 여기 정답. 하나 남은 거 맞아드릴게요. 네, 결론은 강사다. 네. 자, 그러면은, 내 아이와 가장 잘 맞는 강사를 만날 확률이 가장 높은 학원이 저희들은 CNC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 자, 답 한번 보실까요? 네. 저희들이 아까 단일 지역 기준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학원이라고 그랬죠. 15,600명. 보통 모든 수치들을 낼 때 프랜차이즈들의 학원들은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모두 합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한 지역에서 그 많은 아이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 지역에 특히 저희들은 교육특구잖아요, 목동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지구에서 그 15,600명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네, 15,600명 단일 지역 기준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강사들이 보통 취준생들이 대기업 선호하죠. 네. 좋은 인재들이 삼성, 여기도 삼성 입지였지, 삼성, 구글, 네이버 이런 대기업을 선호하듯이 강사들 사이에서도 학강무라는 카페가 있어요. 엄마들 맘카페처럼. 그래서 학원 선택을 할 때 이 학강무에 들어가서 학원 정보를 보고 좋은 학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학강무에 보면 신시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이런 좋은 신시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이 학군지 1타 강사들이 강남, 대치, 분당, 목동권의 강사들이 하루에도 10통 이상 지금 수백 통, 한 달이면 수백 통의 이력서를 제 학원으로 내고 있거든요. 아무나 뽑지는 않겠죠. 네, 제가 한번 넘어갈까요? 네네. 특히 저희 학원이 왜 오고 싶어 하냐면, 일단은 저희들이 압도적인 페이 조건입니다. 자, 강사들도 이렇게 취업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업인이잖아요. 페이를 따라 움직이세요. 그래서 가장 조금 그 강사들의 어떤 이직률이 높은 곳이
그러니까 강사들이 보면 이직률이 높으세요. 보통 2, 3개월 한 번씩 막 이렇게 좋은 이제 조건에 이렇게 페이 조건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신다든지 근무 조건이 좋은 대로 옮기고 싶어 하시거든요. 스펙을 쌓아서. 그래서 보통 어머니들이 많이 불만을 갖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 강사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 그래서 불안해서 우리 학원으로 왔다는 어머니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압도적인 페이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희들은 좀 2배부터 시작하시고요. 아무나 지원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 거의 뭐 교육특구에 1타 중 1타들이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 페이 조건이 일단은 2배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많게는 10배까지 받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신데 이분들이 다 온다고 해서 다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300통의 이상의 어떤 이력서를 내시지만 50통의 한 명 걸로 면접을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만큼 까다롭게 이제 면접을 보시고 뽑으시는데 저희 모든 강사와 직원들을 저희 대표 원장님께서 지금 학원 경력만 29년 차시고 저희 시은 씨가 25년 차신데 모두 다 직접 뽑고 계세요. 근데 조금 강사 보는 눈이 좀 있으신가 봐요. 탁월한 안목 때문에 타 학원 원장님들도 인정을 하시고 어떻게 좀 본인들도 뽑아달라 사례를 하겠다 할 정도로 정말 이제 탁월한 안목으로 뽑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강사는 믿고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빨리빨리 좀 넘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페이구즈 이야기했고 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근무 환경이 저희들은 이제 강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강사 평가. 그러니까 강력한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게 보통 다른 학원들은 원장님이나 관리자들이 강사를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뭐 페이로 반영을 하거나 하는데 저희들은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스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과 학부모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모든 잡무나 회의나 회시 문화가 없어요. 오로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그래서 모든 아이들과의 어떤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남아서 보강도 시켜주시고, 관리도 해주시고, 문자 피드백도 해주시고, 어머니들과의 소통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네. 또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가 주세요. 네네. 그래서 또 넘어가 주시고요. 네네. 또 넘어가 주세요. 네. 그리고 어머니들을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스님들을 저희들이 좀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본관에서는 스님들을, 이렇게 이제 거의 모든 어머니들한테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마 들어갈 건데, 표본을 정해서 계속해서 어머니들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스님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 네. 또 그러한 부분들 통해서 스님들 순위를 매겨요. 네. 그래서 그 순위가 또 스님들마다의 어떤 이제 서울대도 순위를 매기죠. 1등들만 들어왔지만. 그래서 그 순위는 미미하지만 점수 차는 그렇지만 스님들한테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그 순위를 통해서도 강사 폐해랑도 연결되기 때문에 스님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스님들이 정말 저희들이 보면 일단은 이제 자연스럽게 열정을 낼 수밖에 없는 게 매일매일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또 이런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쌤들이 열정을 내시고 그게 페이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오시면 장기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2, 3개월에 바뀌는 이런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보통 5, 6년도 장기 근무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저희들은 보통 오시면 10년 차가 지금 120명 되시고요. 20년 차도 6명이나 되시거든요. 저희 지금 여기에 와 계신 분들도 지금 15년 차 목동 또 5, 6년 차, 뭐 13년 차 지금 그렇게 계속 타학원 1타 뭐 거의 강의 경력은 20년 차 되시는 분들이고 저희 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평균 10년 차 거의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은 씨가 지금 2025년 차가 되었는데, 정말 단일 학원으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대형 학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도에 10명으로 시작한 학원이라고요. 한 해도 성장을 멈춘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성장의 핵심에는 우리 강사라고 보고 있어요. 정말 좋은 강사들이 들어오셔서 열정을 갖고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물들을 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25년간 단 한 번도 침체기가 없었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저희들은 2, 3년간 성장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원은 또 큰 학원이지만 작은 학원으로서의 장점이 또 있어요. 그 관리, 체계. 나중에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금 넘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큰 학원의 장점을 한 두 가지로 든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초중에서 있는 유일한 입시 전략 연구소. 이거는 정말 고등부에서는 아마 대입이 있기 때문에 입시 전략 연구소들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유일하게 초중에 입시 전략 연구소가 있고 이 소장님께서 이런 모든 정보들을 어머니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어머니들께 수시로 저희들이 이런 입시 그러니까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히나 입시 전략 연구소의 이제 장점은 조금 특목고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어머니들, 관계자들과, 특목고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 있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학원이 일단 왜 특목고만, 이름만 특목고가 아니라 아이들 보통 다른 학원에 가보면 이름만, 그죠? 무슨 외고반, 뭐 한영 외고반, 뭐 서울대반, 뭐 이런 식으로 어쩌면은 좀 이름만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은 비교과 관리라고 해서 아까 생기부 관리 중요하다고 했죠. 이 관리들을 주기적으로 해드릴 거거든요. 이제 중도 시작되면, 내신 나오게 되면, 요것도 또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아마 학원 다니시면서 아마 관리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넘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초소형의 장점, 이게 바로 이제 담임제로서의 저희 1대1 정말 밀착 관리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 나중에 스님께서 나오셔서 아마 설명을 또 자세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특히나 대형 학원들, 보통 어학원들 보통 컬이 정해져 있고 또 교재 정해서 이렇게 라인으로 구축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어머니 오히려 그게 체계적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조종식이나 현우진 또 뭐 이지영 같은 이런 스타 강사들 컬이 짜놓고 그게 수업하라 그러면 제대로 할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의 교육의 철학을 갖고 정점을 찍었던 수업들을 해주시는 사람들은 이런 정해진 커리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이런 커리어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타학원의 1타 중에 1타들을 이렇게 뽑아놓았기 때문에 정해진 커리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조금 불안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이의 가장 맞는 밀착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커리는 있지만 핸드하우스를 통해서 아이에 맞는 그런 1대1 밀착 관리를 해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 주세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타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말 커리가 구축되어 있고 또 교재가 이렇게 라인업이 구축되어 있는 곳은 초보 강사나 또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 강사들은 수업을 할 수 있는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강사들은 진도 빼느라고 책 빼느라고 어머니들 책이 뭐 했느냐 구경하시잖아요. 책 빼느라고 나중에 저희 학원에 와서 테스트를 해보면 정말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걸 보세요. 그래서 정말 충격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 최선원 이렇게 학원 일을, 네, 말씀은 좀 그렇고, 일단 대형 학원에서 이렇게 좀 2, 3년씩 꾸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저희 테스트를 보게 되면 너무 깜짝 놀라세요. 예, 왜냐면 저희 학원이 지금 이런 많은 데이터들, 많은 학생들, 대형 학원으로서의 15,600명의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단평가를 보거나, 그리고 또 지금 들어왔을 때 레벨 테스트를 보시잖아요. 이 테스트들이 공신력이 있어요. 전국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100명에서의 1등이 아니라 전국권의 우리 아이의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형 학원으로서의 장점을 잠깐 넘겨가 주시겠어요? 네. 네. 그냥 차례도, 네. 그래서 진단평가를 저희들이 이제 학원에 들어오시면 1년에 한 4번 정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보게 되는데 이 진단평가가 전국에서의 나의 100분이 나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 학원의 공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우리 학원에서 친 시험 그 자체의 결과물이 전국에서의 나의 100분이구나를 정말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공신력이 있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진단평가는 범위가 없어요. 내신은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주면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만 진단평가는 범위가 없이 저희들이 이제 초등 같은 경우에는 토플 주니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수능 통합형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토플 한 20% 들어가고요. 그리고 SAT 또 CSAT라고 해서 수능, 미국형 수능, 한국형 수능, 그리고 고등 내신, 고등 문법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진도 없이 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평소에 이것을 실력을 올려놓지 않으면 아이들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강사평가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들이 이 모든 진단평가를 보고 나면 반 평균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반 레벨 평균도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간에도 경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 레벨에서 반평균의 이하로 간다면 선생님들도 자존심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진단평가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아이들 실력을 끌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승반, 레벨업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또 승반을 많이 시키는 선생님들이 또 실력을 인정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 1년간의 어떤 진단평가를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실력을 많이 끌어주시고. 그래서 저희 신시에 1년 정도만 있으면 뭔가 아이가 성장한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모니터링을 해보면 어머니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부모 대기실에 가보면 어머니들의 만족 사연들이 모니터링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책자로 만들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아까 입시 전략 연구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들 이제 어머니들 참고하셔서 또 저희 학원에 오셔서 입시 정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또 학부모 설명회에도 자주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학원 현재 맞아요. 조금 더 일찍 올 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네, 모니터링을 해보면 진작 올 걸. 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원장님 목표 지금 25년 차에 현재 아까도 이제 나중에 그 동영상에서 이야기 나온 건데 CNC가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또 이 상일동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 CNC가 이 목표는 뭘까 앞으로의 그 이야기를 우리 대표 원장님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시고 저는 이제 물러가고 우리 스님님 어떻게 수업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을 갖는 학생과 학부모를 나눠서 네. 궁극적으로 학원을 하는 목적은 CNC 학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더 극대화시키는 게 제 목표지, 그 목표의 꿈인 거지. 네. 한마디로 우리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극대치로 끌어올리는 게 우리 CNC의 목표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우리 중등 수업을 하실 리디아 박스님, 지금 잠시 나와서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NC 햇세드관의 중등을 담당하게 되는 리디아 박이라고 합니다. 앞에 윤대윤 소장님께서 강의를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저도 뒤에서 넋놓고 듣고 있느라 사실 제 파트의 암기한 부분을 많이 까먹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맡은 파트는 짧고 굵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발표는 요런 목차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여기 오신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저희 CNC 햇세드관의 선생님과 수업 그리고 커리큘럼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CNC가 제 원생들의 숫자와 규모로만 보면 전국 최대의 그런 대형 학원이 맞지만 저희는 동시에 소형 학원이면서 작은 공부방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영어 수업을 하면서 이 각 영역계 선생님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1인 담임 책임제로 수업을 진행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초등부 같은 경우도 한 담임 선생님께서 최소 1년 동안은 listening, reading, grammar, writing 요 전 영역을 담당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중등부 담임 선생님께서도 정규 수업에 해당하는 모든 수업과 이어서 내신 수업까지 다 진행을 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역별로 선생님이 나뉘지 않고 그리고 이 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그 아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강점은 뭐고 그리고 약점은 뭐고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계속 연속적으로 상담과 수업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정규 수업과 내신이 별개의 선생님, 다른 선생님이 진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내신 수업까지도 맡아주시기 때문에 이 내신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 각 아이별, 학생별로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점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인 담임 책임제로 모든 영역, 모든 수업을 한 선생님께서 도맡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3개월마다 진단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그 진단고사의 결과에 따라 이제 승반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승반을 거듭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담임 선생님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담임 선생님 한 분께서 최소 1년 이상은 담당을 해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초등부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4, 5학년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리스닝하고 리딩 부분은 영어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문법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확한 문법적인 용어나 개념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1층에 영어 도서관을 너무 이쁘게 꾸며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좋은 원서들을 지금 구비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이제 초등부회 같은 경우는 영어 도서관 오프라인, 온라인 시스템을 모두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그 온라인 이제 그 영어 도서관에 구비된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수업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과제로 배부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등 6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중등 입시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는 중등 입시의 커리를 비슷하게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플과 수능 그리고 이제 내신 위주에 맞는, 그러니까 내신 유형에 맞는 그런 수업을 또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중등부 같은 경우도, 일단 한 분이 정규 수업과 이제 내신 수업을 담당을 이제 하게 되시고, 그 각 반에 담당하고 있는 학교가 되게 여러 개일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담당하고 계시는 그 반의 모든 학교를 내신을 책임지고 수업하고 관리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여기 헤세드관에서 어느 이제 그 어머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한 반에 학교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게 한 선생님으로 커버가 다 되냐? 그게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이제 CNC 헤세드 선생님들이 목동에서 근무하시다가 헤세드로 오셨을 때 가장 좋아했던 점, 기뻐하셨던 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가 담당하게 될 학교의 숫자가 확실히 줄겠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일례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동 본관 특목관에서 근무를 했고요. 얼마 전 11월 중순까지 중3 친구들을 가르치고 졸업시켰어요. 근데 제가 담당하고 있던 그 해에 담당하는 내신 학교가 23개 학교였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로사 영어 팀장님께서는 29개 학교를 담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내신 A등급 100점 제조기로 유명하세요. 그래서 이에 대한 증거로 제가 올해 이제 요번에 이제 특목 자사에 합격한 저의 제자들 좀 자랑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발표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목동권 이외의 학교들, 목동권 이외의 학교 친구들이 요번에 이제 합격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합격한 친구들은 저하고 이제 2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해왔고요.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내신까지도 관리를 다 받으면서 이렇게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동권 이외의 학교 합격생들만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동작구 대방중 송준우 학생이 요번에 하나고 합격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 철산중에 다니는 이예린 학생 외대보고 합격했어요. 그리고 구로구 9일중 김하은 학생은 명덕 외고에 합격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작구 숭이여중 김주희 학생 이화 외고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대원외고에 합격한 지금 전시유 학생, 우리 로사 팀장님 제자고요. 그리고 김포외고에 합격한 박시은 학생, 역시 로사 선생님하고 오랫동안 공부해온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동 본관에서도 그렇게 많은 내신 학교를 담당하면서도 이런 저희가 입시 실적을 올렸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고덕에서는 목동하고는 비교 안 되게 내신 학교가 많이 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수업을 하고 관리하는 밀도가 더 깊어질 거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저희 선생님들이 좀 많이 기뻐하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왕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 좀 자랑을 한 김에, 학생들 자랑을 한 김에 저희 이제 헤세드관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 선생님들의 면면을 조금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제 감동사연, 그 다음에 베스트 모니터링 결과, 그리고 학부모님과 학생들한테 받은 편지 잠깐 이렇게 읽어보시면 또 선생님들의 면면을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역별로 선생님이 구별되어 있지 않고 한 분의 담임 선생님께서 꽤나 긴 시간 동안 학생들과 함께 이제 수업을 하고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학생 아이에 대해서 꿰뚫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CNC 선생님들이 가장 수업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부모님과의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함께 부모님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영어 실력 향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사춘기를 포함한 청소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불안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불안정한 시기를 내 아이를 정말 훤히 꿰뚫고 계신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훌륭한 멘토가 되어 주실 거다. 이건 정말 약속해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중등부의 경우는 이제 선생님마다 조금씩 이제 그 커리큘럼 비중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 중등의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중1 때는 토플 50%, 그 다음에 수능 50%의 비중으로 정규 수업을 이루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2 때는 토플 20%, 그 다음 수능 80%, 그리고 이제 중3 때는 아무래도 그 이제 고교 입시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능 100% 위주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 5학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리스닝과 리딩 부분은 영어 수업, 그리고 이제 문법은 우리말 수업, 그리고 초등 6학년 같은 경우는 중등 수업의 커리큘럼을 비슷하게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 담당 선생님께서 정해지시면 그때 구체적인 이제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과 그다음 교재 안내를 제공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특강 수업과 정규 수업에 대한 안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마무리 드릴게요. 일단 이번 주 월화에 저희 겨울방학 특강을 개강을 이미 했는데요. 아직 이제 중간 등록이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특강 같은 경우는 레벨 테스트 없이 일단은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정규 수업은 초등 5학년 상위 레벨하고 초등 6학년, 중학교 1, 2는 정규 수업 1차 개강은 2월 17일 날 하고 2차 개강은 3월 4일에 해요. 네. 예, 요건 이제 겨울방학 특강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 수업. 그래서 다시 초등 5학년 상위 레벨, 초등학교 6학년 중1, 2, 1차 개강은 2월 17일, 2차 개강은 3월 4일에 이루어지고 저희 초등 4, 5학년의 개강은 3월 4일에 하게 돼요. 근데 정규 수업 때는 반드시 레벨 테스트 결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CNC에 우리 아이를 좀 맡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조금은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레벨 테스트 신청하시고 결과 상담 받아보시고 등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부터 이제 레벨 테스트 신청을 받고 결과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 속도를 보니까 지금 어떤 이제 특정 레벨과 반은 2차 개강까지 갈 필요 없이 마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레벨 테스트부터 먼저 신청하시고 결과 상담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어떻게 오늘 내용들 좀 유익하셨나요? 네.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일정까지 어머니 일단 테스트 필요하신 분들은 2층에 올라가서 그 테스트 일정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